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더불어 시민당으로 옮겨갈 비례대표 의원 3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역의원 4명까지 합쳐서 도합 7명이 더불어 시민당으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간에는 이른바 참칭 논란이 또 불거지고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종합적으로 이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바로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겨오기로 한 의원은 딱 7명. 딱 그 선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7명이고요. 예. 뭐 아마 그것은 약간 변할 수 있는 유동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여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라고 하는 게 혹시 규모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민주당하고? 그것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판단하고 결정할 내용인데요. 네. 아마 그런 이 더불어시민당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릴 분도 계신 걸로 듣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몇 분 정도라고 혹시 얘기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쪽에 논의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넘어간 의원들이 꽤 되는데 네. 여기에 추가로 10명이 더 넘어갈 거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혹시 그걸 의식해서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더불어시민당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는 뭐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 뭐 경쟁 같은 건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네. 네. 그렇게 할 뭐 그런 걸 의식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미래한국당과의 숫자 경쟁 차원에서 의원이 더 넘어오는 이런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추가로 어떤 넘어오는 의원이 더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갑자기 확 열 몇 명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아무튼 제가 계속 넘어온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네. 일부 언론은 꿔주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으셨죠? 일단 한번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의원 꿔주기라는 어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네. 계세요? 사실 이 모든 상황의 발단은 작년 말에 네. 그 선거법 개정에 의해서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선거법 개정이 결국 소수 정당을 국회에 좀 더 보내고 네. 뭐 이런 좋은 취지인데 미래한국당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그런 건 굉장히 그 국회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몸을 던져서 저희가 이제 막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의원분들이 저희들의 그런 좋은 뜻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 꺼주기라는 표현보다는 네. 정말 대의에 동참한다라고 표현해줘야 되지 않나. 동참. 네, 왜냐하면은 그 미래한국당 그것도 재밌는 게요. 미래한국당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간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예. 아무런 어떤 이야기를 안 하면서 예. 이렇게 오히려 원래 선거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자고 할 때 그런 것에 동참하는 의원들에게는 꺼주기다 이렇게 표현한 건 조금 뭔가 언론이 경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의원이 넘어가는 경우든 꿔주는 경우든 결국은 이 그 과정이 완료되는 것은 3월 말로 끝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정당 국고부조금 네. 지급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준점이 3월 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그 뒤에는 뭐 이런 일은 없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지금도 이미 그런 의사를 밝혀주신 정말 대의를 위한 의원분들과 네. 또 저희가 이 선정한 비례 후보들 간에 이런 일체랄까 그런 것들이 뭐 서로 교감이 되고 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넘어오는 의원들이 더불어시민당에서 어떤 무슨 당직이나 이런 걸 맡을 예정인가요? 아니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건 뭐 아마도 그러나 이제 넘어오시는 분 중에 이제 그런 그 원로 분들은 네.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저희와 함께 이제 선대위를 맡아주신다든지 왜냐면은 선대위. 네, 예. 왜냐면 저희가 뭐 사실 이런 경험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부분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금 넘어오는 의원 가운데 선수가 이제 가장 높은 분이 이종걸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분 네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 점을 여쭤볼게요. 경실련에서 네.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 정당 등록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청구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들으셨습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뭐 듣진 않았습니다만 그게 원래 미래한국당에 네. 대한 그런
창당에 대해서 정의당 차원에서 그런 유사한 그걸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비례 정당 이 자체가 과연 그 어떻게 보면 선거법 개정 때 그 근거한 어떤 그 정신에 어긋나냐 그것이 과연 헌법상의 권리에 어긋나냐 이런 문제제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미래한국당에 대응해서 유사한 형태로 저희가 진행되어 온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논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점을 여쭤볼게요. 열린민주당에 대한 더불어시민당의 입장은 뭡니까? 저희는 뭐 사실 명확합니다. 이 열린민주당은 자체 후보를 만들어낸 그리고 새로운 정당이고요. 근데 출발은 아마 취지는 저희 더불어시민당과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하기로 한 이상은 아마 그 취지가 좀 무색해진 게 아닐까. 그리고 그쪽은 특히 주로 셀럽 위주의 그런 그 정당이다 보니까 저희처럼 시민들이 촛불을 든 시민들이 이렇게 만든 정당과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민주당이 향하는 가치와 맞는가 할 때 그 점에서 아마 민주당이 특히 저희와 함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관계의 성격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같은 민주당 계열로서 같은 집안 안에서의 건강한 경쟁 관계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통성의 문제. 어제 이해찬 대표가 이제 참칭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민주당이란 참칭이다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것은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이게 좀 너무 봉건적으로 좀 예를 들긴 뭐하지만 이른바 적자와 서자의 관계를 볼 것이냐 성격을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접근법인데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그 당대표께서 참칭이라는 표현까지 쓴 거를 충분히 생각해 보면 그 일종의 적자 서자 수준도 아니고 그 열린민주당은 철저하게 이런 민주당과는 거리가 있는 다른 그 정당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계열로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라는 단어를 그 갖다 쓴 게 아니냐라는 맥락이 이제 그 이해찬 대표의 어떤 발언의 취지죠. 그러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참칭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뭐 미래, 한국, 통합 이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이런 반박은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제 그쪽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뿐이 없죠. 그걸 뭐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열린민주당을 그렇게 보신다라면 총선 이후에라도 같이 손을 맞잡거나 같이 합칠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지금 단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열린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그 사유가 정당하건 정당하지 않건 어쨌든 민주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제재나 징계 형태로 이제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밖에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다시 민주당 쪽으로 합당을 한다는 건 민주당 자체의 기준이나 징계의 어떤 의미를 무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마 민주당 자체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쉽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다면 열린민주당은 불복 정당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마 참칭에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그 선거 후에 연합은 그 모색할 수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합당의 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정당으로서 뭐 이 정치를 풀어가기 위해서 같이는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닐까요? 그러면 일전에 이제 저희가 전화 인터뷰 때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수처장 추천 문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니까 어떤 이렇게 일회성이라도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임하는 어떤 시나리오가 아주 살아있다고 이렇게 그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뭐 그런 가능 변수는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시민당 그 자체 공천 케이스를 두고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권인수 여성정책연구원장 같은 경우 이 연구원이 공공기관이라면서요. 저희가 선관위에 확인했습니다. 했습니까? 다 했더니 그건 뭐 전혀 문제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관위 해석이 어떤 거였어요? 그것은 뭐 이 비례대표로 그 나와도 전혀 문제 없는 것이라는 결론이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 선관위 연락이 지금 공문 형태로 좀 저희가 만들어서 곧 이제 이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공기관장이니까 그 공직에 몸담은 사람이고 그래서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한 달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기 거기에 때문에 해당되는 기관이 아니랍니다. 법에 저촉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얘기. 선관위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해석이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례대표 순번 문제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했던 그 비례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앞당겨야 된다. 네. 이 얘기는 이제 완전히 다 끝난 얘기입니까? 네, 이건 뭐 완전히 정리됐고 예.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떤 뭐 앞당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잠시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1번부터 이렇게 그 후 순위를 네. 받아들여 주신 민주당 의원 비례의원분들 후보 예. 분들께 저는 참 그 대국적인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끝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 내일까지가 이제 그 후보 등록 마감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제 그 순번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저기 등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거 사실은 선거 결과를 질문 드리는다는 게 참 모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뚜껑을 열어봐야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알겠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불어시민당에서는 네. 기대치 내지 목표치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저희는 뭐 목표치는 일단 17분 정도. 아, 17명. 네. 그러면 만약에 더불어시민당이 그 17명을 가져간다면 미래한국당은 몇 명을 가져간다라는 계산도 혹시 하셨습니까? 저희는 뭐 그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변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예. 예, 저희 당의 어떤 희망 내지는 예상치에 집중하지 뭐 사실 변수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17석을 전망하고 목표하는 것은 그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네. 나오는 어떤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네,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가 좀 편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네. 최근에 이제 MBC 엊그저께 이제 나왔던 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여기서 이제 숫자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네. 얘기하면 조사기호를 다 말해야 되니까 그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혹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에서 보셨습니까?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야말로 평범한 시민들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것과 상대적인 미래한국당은 네. 이미 현역 의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거기 또 미래통합당에서 처음부터 예.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당이다 보니까 예. 지지율이 생각보다는 오히려 격차가 없어.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선거 후에 자체 공천했던 분들 그럼 네. 8명이 되는 건가요? 더불어시민당의 셈입니다. 자체 네. 공천은 8명이 되는 건데 그 8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시적으로 공동 교섭단체는 논의를 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민주당하고 합친다라고 하면 8명 모두 민주당하고 만약에 합치게 된다면 다 거기에 합류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까? 아, 그것은 그 선거 후에 네. 각 의원들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묻지 않았고 그것은 예. 자율에 맡길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 중에는 뭐 정말 물론 뭐 대부분 제가 예상하기는 뭐 민주당으로 가지 않나 생각하지만 근데 나는 민주당으로 합류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알아서 독자적인 길을 가라고 제명을 해주겠다는 뜻입니까? 그 말씀은? 네, 기본적으로 당의 활동이 예. 5월 15일로 이제 종료하는 걸로 당겨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시점까지는 예. 그 결정을 내려서 각자의 그 선택에 따라 이제 행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주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 약속을 받는다든지 의사를 확인한다 이런 절차는 전혀 특정 정당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전혀 없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완전히 100% 자유 의사에 맡기는 걸로.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 시민당의 의원으로서 네. 그것은 그 본인이 어떤 당이 정리될 때 네.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제 선거 끝나고 5월 달에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은 해체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러면 대표님은 그럼 학교로 돌아가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본직으로 돌아가야죠. 제가 학장 끝나고 네. 임기 끝내고 좀 조용히 지낼까 했다가 이렇게 된 건데. 네. 이제 왜 좀 다시- 근데 갑자기 팔 걷어 붙이셨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4+1의 그 좋은 그 취지를 네. 미래한국당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그 폭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다들 점잖은 분들이라서 에이 어떻게 정치에 뭐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 거고요. 마침 제가 이제 검찰개혁 그 교수 연구자 모임의 대표로서 네. 이제 서초동 여의도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흐름으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제 선거법이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된 건 사실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네. 선거 후에 선거법이 다시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는데 어떤 방향으로 손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4+1 예. 그 정신에 기반해서 다시 이 선거법 개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연동형 보완이. 비례제의 큰 틀은 유지돼야 된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유지되되 뭐 캡의 조정이라든지 뭐 그 미세한 부분은 뭐 이미 당시 많이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에 네. 준해서 이런 지금과 같은
부작용 이러한 혼란이 없도록 반드시 무엇보다도 그것이 보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